예, 용인갑 이상식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2025년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경찰의 법 집행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정권의 다급하고 초조한 심정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정권 규탄 집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11명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 아침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도 100명이 넘게 부상됐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통상적인 집회 대응 차원을 넘어서 지나치게 경찰에서 과잉 대응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을 중지하던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뒷절미를 잡혀서 땅바닥에 깔리고 상의가 흉하게 찢어졌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 이것은 지난 9월 국회 부근에서 발생한 박재홍 의원 부상과 대자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특검 촉구 집회에서 구름처럼 몰려드는 시민들에게 위협을 느꼈었는지 몰라도 고의적으로 시민들의 집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집회 관리를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정권의 안위만 생각할 뿐 너무 많은 인원이 제한된 면적에 운집하여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또다시 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2주기가 금방 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찰은 시민들이 안전이 염려되니까 차선을 더 열어달라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주최 측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고 곁에서 구경만 하는 사실상의 집회 제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의 규모를 줄여보자는 그런 술책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 행동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이 접수된 지 2년이나 지난 사안을 지금에서야 그것도 기부 금품법 위반이라는 모호한 혐의를 갖다 붙인 것은 펄펄 끓어오르는 국민적 분노를 어떤 식으로든지 억누르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는 국립부경대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며 총장님을 만나려고 농성하던 대학생들이 이제 농성을 풀고 퇴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생들을 학내로 진입한 경찰이 강제 연행을 했다. 저는 이런 사태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폭압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의 수건이던 수사권 조정을 실현시켰습니다. 이제 경찰에게도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찰은 그 힘을 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쓰지 않고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부부의 보호에만 신경을 쓸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혐의에 대해 소환 한 번,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모조리 무혐의 송치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경찰이 가진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해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예산 심사 들어가시기 전에 최근에 이런 폭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경찰청장 사과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치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현 의원님. 네,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앞서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11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져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충돌이 발생한 집회는 민주노총의 1차 퇴진 총걸기 집회였습니다. 당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 장소에만 진압복을 착용한 다수의 기동대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집회의 관리가 아닌 진압을 전제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중무장한 기동대원들은
좁은 공간에 시위에 참석한 국민들을 가두려 해 경찰이 또 다른 이태원 참사를 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이상식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11일 금융노조 집회에서 박홍배 의원이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이번에도 경찰과 집회 참석자들을 중재하기 위해 나선 한창민 의원에게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토끼몰이식 과잉 진압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자유를 위축시키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만일 사과가 없으면 이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할 의미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영예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집회가 불법 집회임을 누가 판단합니까? 심지어 김종량 의원님 경찰로 재직하시면서 가장 잘 아실 만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불법 신고냐 불법 집회냐 아니냐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물며 미신고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경찰이 그렇게 무장하고 방호복을 갖추고 집회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2015년,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시고 또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했던 경찰의 옛날 버릇들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는 좀 그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이 아주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 헌법상에 보장되는 기본적인 자유권인 집회 시위의 권리를 이런 방식으로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탄압하는 것은 저는 행안위원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백남기 농민의 죽음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의 사과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행안위에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집회가 정권 퇴진 운동이든 사회 분란을 조장하는 집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집회 시위의 권리는 헌법으로서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인지하시고 해당 사안을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